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변경에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통화정책 성명에서 점진적인 추가적인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도 더 일찍 끝날 수 있다며 연준의 보유 규모는 기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비둘기파적 스탠스와 애플 등 주요 기업 실적 안도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75% 상승한 25,010.85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3% 오른 2,680.50에, 나스닥 지수는 2.16% 상승한 7,179.96에 거래됐습니다. 브렉시트 재협상을 선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역시 합의를 원하지만 여전히 노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하원은 노딜을 거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며 그저 투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합의가 없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강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달 만에 이제 22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1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만 3조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증시에서 그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어제 증시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시장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페드의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약 10분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이버의 4분기 영업이익은 2,13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7%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 급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셈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페드의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이 발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협상 됐을 때 그리고 불발됐을 때 각각 시나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는데요. 시장 역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정유사들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속에서 정유사들은 오히려 석유화학 쪽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시장 역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이 시작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먼저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경기 동행지수 그리고 선행지수가 각각 0.2포인트 내리면서 7개월째 연속 동반 하락세라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페드 측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 실적까지 호조를 보인 상황입니다. 보잉이 시장 전망치 훌쩍 뛰어넘으면서요. 7% 이상 상승을 했고 또 AMD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1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페이스북도 이 호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계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스타와 이 광고가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 실적과 좀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변수가 좀 많았죠.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2019년도 과연 제롬 파월이 FOMC 때 금리를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동결로 끝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그 FOMC 관련돼서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전 조건이 어저께 붙었는데요.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보다 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오늘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제롬 파월의 의장 가운데 수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잠시 후에 좀 말씀드려보겠지만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즉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보다 약간 좀 뒤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픽트 관련돼서 FOMC는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은 좀 뜨겁게 화답하고 있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에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최근 들어서 셧다운 이슈가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악재 속에서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가 일단 해소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그널 어떤 낙관적인 시그널이 이 시각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한 종목씩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미국 같은 경우 애플인데요. 애플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아졌다는 소식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8% 그러니까 165.25달러 마감됐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여기 상당히 좀 약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저께 이후에 전략가들은 애플이 시장 기대치에 거의 눈높이에 맞았다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월 초에 애플이 어떤 얘기했죠? 한국으로 보면 4분기, 미국으로 보면 첫 회계분기인 9월부터 2월 동안 즉 4분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가를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눈높이에 높아졌다기보다 그만큼 선제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나 잠정치를 내려놓고 그것과 맞춰서 이번에 실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결국 애플의 어떤 경영층이 센스 있게 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종목 관련돼서 보잉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보잉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보잉도 약 6.25%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마지막 눈에 띄는 것들은 AMD입니다. 앞서서 애플의 주가도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AMD가 오늘 19.9 그러니까 20%나 급등했다는 걸 보면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한국의 IT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일단 어떤 틀거리를 좀 정해줬다 말씀드리겠고요. 종래 보면 지난 2018년도 4분기 셧다운이나 이런저런 부정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 호조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 있었습니다. 페드 측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성명에서 점진적인 추가적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이 보유 자산 축소 계획 변경이었는데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제롬 파월이 그동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4번의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부정적이게 얘기했습니다. 즉 제롬 파월 관련돼서 또한 연준 의원 관련돼서 상당히 평가를 부정적이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오늘 CNBC나 뉴스를 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했다는 걸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 4시입니다.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관련돼서 상당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들 제가 좀
그 FMC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았는데 이걸 보시면서 좀 이해를 좀 돕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4시에 나왔던 스테이트먼트 즉 FRB 어떤 그 프레스 릴리즈 부분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했다는 거죠. 뭘 결정했죠? 그 결국 미국의 그 FF 즉 페더럴 펀드를 2.25에서 2.5 그 기준금리 동결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즉 decide to maintain 그 결국 유지하겠다 동결하겠다 이런 표현을 예상보다 눈에 띄고 있고요. 또한 또 다른 페이퍼 보면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인내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구적인 의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더 커뮤니티가 그 페이션 즉 이번에 기준금리 즉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안 좋다더라도 일단 인내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러면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쭉 동결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 속에서 이 페이션트 즉 인내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단 말 들어오겠습니다. 또한 윗페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단어 즉 솔리드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영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견고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 작년 12월 달 데이터를 보실까요? 작년 12월 달에는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작년 12월 달에는 스트롱 그리고 이번 1월 달에는 똑같은 문구 가운데 솔리드라는 문구 썼다는 걸 보면 그만큼 단단하지만 단단하다는 수준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는 걸 보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솔리드란 단어 그리고 강조드렸던 페이션트를 단어를 통해서 2019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센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좀 액션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미국의 FMC가 열리면 1년에 4번, 즉 3, 6, 9, 12월 4번 정도 기자들한테 나와서 기준금리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는 그 1년에 FMC가 8번 열리는데 8번 즉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관련돼 가지고 몇몇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미 시장이 제롬 파월 의장은 좀 시장과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팁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부터 미국과 중국이 일단 무역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셧다운 관련돼서 정확하게 충격은 없다지만 지금 몇몇 어떤 페이퍼를 보면 셧다운 관련돼서는 1분기는 아니더라도 즉 4월부터 6월 즉 2분기에는 어떻게든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것이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즉 미국 경기는 좋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인데 그런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중적인 면으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준금리 동결 즉 작년에 제롬 파월 의장이 2019년도에는 약 2번 정도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리드란 단어 그리고 페이션트란 단어를 시그널 줬다는 거 보면 2번까지 올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미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금리를 이번 해에는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또 기업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약 30분 전에 테슬라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익을 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중국산 부품 관세가 부담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또 기술 이전 강요입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해결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협상이 타결되면 혹은 불발되면 각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각각의 시나리오가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지난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턴을 보면 협상이 결렬됐던 소식이 예상보다 주가가 좀 하락했던 것과 좀 맞물리기는 같고요. 또한 앞서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봤지만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실적들이나 그런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있다는 걸 보면 일단 미중 협상 관련돼서 상당히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테슬라에 대한 말씀 좀 하셨는데요. 자, 테슬라 오늘 그 308.77달러 그러니까 장 마감하기 전에는 3.8% 상승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그 중국의 그 현지 공장을 만들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의 기업, 그 중국 이외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 중국 기업과 서로 5대의 어떤 이런 지분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는 풀어줬다는 걸 보면 일단 중국이 이번에 미중 협상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친화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어떤 이슈 관련돼서 협상 관련돼서 코멘트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 버텀 라인을 결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결정해 놨죠?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2월 말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고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 관련돼서 타임 스케줄, 즉 시한폭탄처럼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보다 중국에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이번에 협상에 어떤 대리인으로 나오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있는데요. 자, 라이트 하이저라는 그 인물입니다. USTR의 어떤 위원장이죠. 이번에 그 라이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상당히 강경파, 즉 미국 입장에서 즉 아메리카 퍼스트를 상당히 주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미국의 카운터파트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중국 부총리죠. 류허, 이 인물도 시진핑 주석의 어떤 복심이기 때문에 복심 때 복심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을 보면 받는 것, 그렇게 주는 건 없이 받는 걸 예상보다 강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두 복심이 만나서 어떤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 협상 관련돼서 계속 페이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 내용을 보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2월 말까지 어떻게든 중국이 협상이 결렬되면 고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승자는 미국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섣부른 판단도 제가 좀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관련돼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향해서 했던 얘기 그것입니다. 즉 지적재산권 부분이죠. 즉 미국의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그동안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어떤 피해 없이 그동안 소위 복사나 복제해서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그 지적재산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그 딸공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이 중국 이외에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즉 한국의 면세점 이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런 뭐 알리바바 이런 데서 소위 사이트 통해서 팔고 있는데 중국 측이 그것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파는 것이 아니라 팔게 된다면 이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중국이 결국 짝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하는 즉 지적재산권 그런 부분들 상당히 엄격히 동조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시그널을 상당히 좋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 원했던 지적재산권 부분, 또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 탈취, 마지막으로 이를 금지할 이행 강제 마련, 이런 부분들을 3대 조항들을 하나씩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팩트 관련돼서 화웨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죠. 뭐 화웨이의 회장의 딸이죠. 뭐 캐나다에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무르스 임비 재무장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협상 관련돼 가지고 화웨이의 어떤 그 회장의 딸, 그러니까 그 부회장이죠. 부회장 관련돼서 기소 부분들은 이번에 협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그 협상에 관계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중국 쪽에서는 그래 우리는 이제 애플 제품을 안 살 거야, 이런 어떤 반미 어떤 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오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미중 장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엔 좀 아직까지 판단이 이르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도 수출을 1위가 중국입니다. 수출 2위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G2가 그만큼 갈등이 커진다면 결국 한국은 상당히 지금보다 수출의 시장이 상당히 줄어든다면 상당히 시장에 대한 영역이 어려질 것이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올해 몇몇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에도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부문 관련돼서 반도체 외에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화웨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한국의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으로 갈 것인가,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중 협상이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어떤 의미에 따라서 아직까지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의 금리 동결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 간밤에 페드 측이 금리를 동결했고 뉴욕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이 1월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이죠. 네, 사실 2019년에 출발하면서 우려 반 기대 반이 됐습니다만 이제 우려보다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완전히 시장에서도 판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그던 뉴욕 증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이 상승은 국내 시장에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감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상승을 할지 고점 대비 또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어떻게 마감되든 간에 월봉상으로 보면 1월달은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019년도 기해년 돼지해 우려감이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1월 3일 날 개장할 때 하는 시초가 아십니까? 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050포인트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종가가 2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20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사 최악의 경우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월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작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2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부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도 장이 열리죠. 2월 1일장. 이 이틀간의 움직임이 한층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긴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안심할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산을 오를 때보다는 산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제 제가 주식 투자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는 거. 10% 룰하고 3% 룰인데요. 3% 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3%는 단기 매매 전략의 룰이고요. 10% 룰은 추세 매매를 하는 기조를 판단하는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0%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 룰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 단기 정거장이 10% 폭, 맥시멈 10% 폭 정도가 나온다면 지금부터의 추격 매수는 신중하고 자제하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 여기서 최악의 경우 10% 정도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지금부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라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코스피 시장의 종합지수가 2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2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200포인트라고 치면 10%면 22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면 지금 2200포인트대 놓여져 있는 지수가 24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미 앞서서도 지지난주부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서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이 상승한다면 2300포인트 전후가 1차 정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여기서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추가 여력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비거나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오늘 지수가 종합지수가 한 50포인트 상승하고 내일 한 50포인트 상승한다면 이번 상승의 1차 목표치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 급등을 한다. 종합지수도 그렇고 종합지수는 5% 이상 개별 종목으로는 10% 이상 급등한다. 그럼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 전략을 노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오늘장과 내일장에서는 상승 시 추격 매수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여전히 상승 기술 전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10%를 적용 구간에 도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이후로 2200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이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요, 2년 3개월 만에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서 조금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이 지금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정부가 어제 그제부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죠.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서 SOC 전국 국토를 아주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무려 24조 원어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홍 부총리를 기준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역시 각 사업 분야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이 호재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최익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악재도 넣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자제 발언으로 인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발표됐던 애플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애플도 중국 수출이 무려 2자릿수 15% 이상 크게 감소하는 실적 악화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지난해 12월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올 1월도 수출 마이너스 수출이 거의 확 실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등 해외 여건 악화로 인해서 1월 대한민국의 수출도 빨간불이 들어온,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런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로 인해서 정부가 제7차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그리고 제5차 경제장관회의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경기를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12월 달에 마이너스 1.2% 수출 감소, 그리고 1월 달은 지난 2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무려 전년 대비해서 14.6%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2달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2016년 9월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니까 국내 경기 상황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시장은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더 민감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다각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요, 관계부처와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구성된 TF 테이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관계장관이 산업부 장관,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장차관들이 모두 집결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대책회의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각 장관 실무자들이 수출 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업종별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수출 기업의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수출 기업들의 애로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 가용 자원의 60%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산자부 장관의 적극적인 발언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신남방, 신북방에 진출하는 신흥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 한도를 무려 2.5배 확대하고요. 보험료도 무려 50%까지 감면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 이틀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경제가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현재 정유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사들은 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 속에서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실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유사들이 오히려 이 석유화학 쪽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유사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많은 업종과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정유업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내수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바가 주가가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아주 불확실성이 당고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정유업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것이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하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년 전에 WTI 원유가가 거의 90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50달러 선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달러를 붕괴됐다가 지금 54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40%가량 급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유사들이 원유를 싸게 들어오니까 또 나쁠 것이 없느냐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정유사들은 리얼타임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기 계획으로서 이미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유 하락의 적용은 보통 1년이나 2년, 길게는 3년 이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원유를 장기 도입 계약으로 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매수 가격이 재고 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인해서 정유 회사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재고 평가 손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대표적인 정유사라 할 수 있는 SOE, SK이노베이션이 4분기 영업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려 25.18%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한 해 동안 39억 원의 영업손실로 인해서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SOE는 4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를 했죠. 2,923억 원 이미 손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어떤 정유 사업 부분보다는 석유화학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정유 부분에서 손실폭을 이쪽 석유화학 부분에서 상당폭 만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정유 부분에서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들 석유화학 회사들, 정유 회사들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어떤 전략과 효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영업 손실폭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도 한번 볼까요? 이미 SOE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10월 달에 13만 9천 원까지 갔던 것이 어제 종가 10만 3,500원입니다. 물론 연초에 10만 원대가 붕괴되면서 9만 2천 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렇죠. 회복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돌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30-40% 이미 감소한 주가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정유 업체들이 올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까지 올 하반기까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으면 주가는 선방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이 실적 호전 가능성이 아직도 미지수이긴 하나 이미 이 정유 석유화학 회사들도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의 목적으로 주가의 흐름의 목적으로 본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여기서 급락을 보인다면 실적 악화 우려감, 영업 손실로 인해서 급락을 보인다면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유주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AMD 반도체 업체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현재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앞서서도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장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되고 있다. 좋다는 말씀드렸어요. 왜냐? 올라가야 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시 말씀드려서 업종 대표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업종 대표주를 이끌고 있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손 세력들이라는 점이죠. 이것은 장이 질적으로도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개별주라든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 기조에서 상승으로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반증이 하니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대의 매물벽인 45,000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 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 10% 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장의 1차 목표치를 지수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 지수로 본다면 2250에서 23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오버슈팅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도 목표치보다 조금 더 하락합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승과 하락의 폭을 저는 10%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0% 룰에 적용되는 시점이 놓여져 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하시면서 같이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입니다. 역시 제가 체크포인트 말씀드릴 때마다 제일 처음에 언급드리고 있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환율 시장 너무 안정적이에요. 어제 20전이 하락했죠. 1116원 30전. 1110원대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1110원대에서만 움직여준다는 구국내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손세를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이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환율 시장의 안정감이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 해도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입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어제 그제는 거래량이 5억 주를 넘어섰었어요. 그죠? 네. 지난 1월 29일 화요일장에서 거래량이 5억 5,200만 주. 근데 어제 거래량은 얼마예요? 4억 6천만 주죠. 4억 8천만 주. 5억 주가 좀 미쳤어요. 근데 5억 주대를 근접하고 있죠. 제가 5거래일 동안 3일만 5억 주가 넘었으면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장 이틀 동안 과연 5억 주가 거래소 시장에서 넘어서는지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크할 사항. 경제지표는 오늘 페드가 마무리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미국 증시가 폭등했죠. 자, 이제는 다음 이슈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31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2월 1일 날. 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애플의 실적은 다소 안 좋게 나왔죠. 자, 오늘 MS, 마이크로소프트와 내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들 기업. 거의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S&P 지수를 25%를 좌지우지하는 이들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주저할 필요 없다. 결국 국내 코스피 시장은 이번 주나 그렇죠? 적어도 다음 주 2200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돌파를 했어요. 종가상으로. 자,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10% 룰에 적용되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매매 타이밍 자체, 타이밍을 맞출 때는 10% 룰에 대한 염두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승 시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 관심을 가져봐야 되느냐? 종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첫째, 대중국, 대북한 관련 경업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테마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들 대중국 경협 관련주들 그리고 대북한 경협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증권주입니다. 증시가 상승한다면 최대의 수혜 종목이 증권주다 하는 말씀 드렸죠. 더군다나 정부가 증권거래소 인하를 본격적으로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얼마가 인하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역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업 상승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부의 정책은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또 하나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남북경협 관련주의 최대의 수혜 업종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건설주 최근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24조 원에 이르는 예타 종목, 면제 종목이 SOC, 사회기관산업 위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이 건설주에 대한 엄청난 호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건설주들. 건설주 대표 건설사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GS건설이요. 대림산업이라든지,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대표 우량
건설사들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로서 이제 1월 달을 마무리하고 2월 달에 시작을 알립니다만 본격적인 2월의 시작은 다음 주 설 명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여전히 저는 주식 편입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은 유지한 채 설 명절을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그렇죠. 순간적으로 매도도 일시적으로 매도했다 저점에 다시 사기 위한 매도지 장이 이제 조정받을 것 같아서 다 온 것 같아서 매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요, 10조 8,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 정도 감소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58조 8,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신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이 트리플 크라운인 셈인데요. 또 삼성전자 작년 매출에만 243조 원을 현재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부분에서만 매출이 약 84조 원 정도로 현재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와 판두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러고 또 다른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주열 총재가 미국 연준이 시장 생각보다 더 완화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르게 들어오는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월 1일 내일입니다. 설 맞이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을 모시고 이 정책 이야기, 경제 정책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테마주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호입니다. 어제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의 내린 비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은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2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남부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그 밖의 전국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찬 공기가 불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2도, 대전과 청주 영하 1도로 큰 추위는 없습니다. 동해안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5도, 제주도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로 최고 3m, 서해와 남해는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